유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2층에서 자고 있던 민영이 외출을 하고 없었다. 거실로 나온 유진이 커튼을 젖혔다. 밝은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들이쳐 유진의 마음까지 밝게 만들었다. 유진은 간밤에 민영이 했던 말을 생각했다. 자고 나면 나아질 거라는. 민영의 말처럼 아침 햇살을 보는 순간 유진의 마음은 한결 밝아졌다. 소파에 앉으려던 유진의 표정이 다시 한번 환하게 밝아졌다. 탁자 위에 올려진 과일들이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 햇살을 튕겨내고 있었다. 유진은 방울토마토 하나를 집어들고 입으로 가져갔다. 아주 오랜만에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밝아진 마음도 잠시뿐. 현실의 삶은 유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웠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유진은 자신이 감당할 현실이 너무나도 힘겹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쏟아지는 메시지들에 놀란 유진이 다시 전원을 꺼버렸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어났어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유진에게 민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다. 민영은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있었다. 주방에다 짐을 풀어놓은 민영은 요리를 하기 위해 온갖 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다. 민영이 서툰 칼질을 시작했다. 도와주겠다는 유진에게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유진은 어설픈 솜씨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칼질을 하는 민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때 민영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손을 벤 것이다. 베인 손가락을 입속으로 가져가던 민영이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유진에게 씩 웃어 보였다. 괜찮다는 듯이. 유진은 민영을 밀어냈다. 팔을 걷어붙이고는 잠시 민영을 바라보며 보란듯이 칼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아주 능숙한 솜씨였다. 이런 느낌이구나. 민영은 열심히 요리하는 유진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갖는 환상이 민영에게 실현되고 있는 순간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 된장찌개가 기다리고 있는 그 느낌. 민영은 유진의 모습을 보며 그게 뭔지 비로소 느낄 수가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어본 기억이 까마득했던 민영은 유진에게 받은 아침 식사라는 선물이 새삼스럽게 너무 크게 느껴졌다. 유진 씨, 집이 어디예요? 정아로부터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다는 말을 들은 유진이 민영의 차를 타고 별장을 출발해 집 근처에 도착하자 주위를 둘러보던 민영이 유진을 보며 물었다. 유진이 손가락으로 3층을 가리켰다. 유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집을 바라보며 민영은 한동안 눈을 떼지 않았다. 돌아올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 민영이 유진의 눈을 보며 물었다. 곧 돌아갈게요. 애써 명랑한 모습을 보이는 유진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민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유진을 안았다. 유진의 숨소리가 나지막하게 민영의 가슴을 흔들었다. 유진이 걸음을 옮겼다. 걷다가 돌아보면 따뜻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는 민영이 거기 서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계단을 오르던 유진이
다시 민영이 서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민영은 아직도 거기에 서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왜일까?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민영의 모습이 아팠다. 유진이 다시 또 한 계단을 오르고 민영이 서 있던 곳을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민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민영은 이미 자신을 내려다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유진을 느끼고 있었다. 유진의 작은 숨소리까지 기억하는 민영이 그녀가 아파하는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다. 한동안 민영이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유진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엄마! 어머니는 들어서는 유진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낸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궁금했다. 그 사람이 어디가 좋아서 상혁의 가슴에 못을 박는지 유진에게 직접 듣고 싶었다. 벌써 유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엄마, 나 상혁이 사랑하지 않아. 그게 이유였다.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듣고 있던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짐을 챙겨 들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다. 유진이 어머니를 부르며 뒤쫓아 가보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 내 딸 맞니? 내 딸 유진이 맞아? 유진을 돌아보며 말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엄마! 유진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딸 유진이가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것도 모자라 10년을 넘게 사귄 그림자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잔인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휑하니 가버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유진이 다시 아파트로 들어서자 곧바로 상혁과 친구들이 들이닥쳤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니? 유진의 방으로 들어선 상혁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물었다.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또 뭘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상혁이 이번에 민영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다. 준상이도 아닌데 왜 하필 이민영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다. 유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정말로 좋아하는 건 이유를 댈 수가 없기에. 멍하게 상혁을 바라보던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헤어져 줄까? 싸늘한 상혁의 표정이 섬뜩했다. 상혁은 이제 유진의 두 눈에서 넘쳐나는 눈물도 싫었다. 말보다 눈물이 앞서는 우유보다 남을 어쩌지 못하고 눈물부터 보이는 그 연약함. 준상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유진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시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고 견딘 대가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상혁은 온몸에서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헤어질까? 미안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유진을 바라보는 상혁은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상혁은 서서히 유진을 포기하고 있었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상혁은 더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방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 앞에 서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용국과 진숙의 얼굴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표정이 역력했다. 유진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뺐다. 그리고 그것을 반지 케이스에 집어넣어 서랍 속으로 밀어넣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상혁의 얼굴을 떠올리며 섬뜩하리만큼 싸늘했던 상혁의 얼굴을 떠올리던 유진은 깊은 설움을 토해냈다. 상혁아, 절대로 용서하지 마.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이 거실로 나오자 진숙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유진이 진숙을 불렀다. 미안한데 나 도저히 네 얼굴 못 보겠어. 당분간 채린이 가게에서 지낼게. 유진은 멍하니 진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너도 내 친구지만 상혁이도 내 친구야. 미안해. 진숙은 눈물이 글썽해진 얼굴로 유진을 잠시 바라보다 눈물을 삼키고는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상혁이도 진숙이도 모두 떠났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 꼭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스키장에 도착한 민영은 한동안 차 안에서 나올 수 없었다. 유진을 집에 데려다주고 강미희가 머물고 있는 호텔방으로 찾아갔을 때의 이상한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진이 춘천에서 학교 다닐 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했는데 죽었다는 말을 강미희에게 전하는 순간 당황한 강미희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별장에서도 강미희는 이상했었다. 물에 빠졌던 이야기도 춘천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유진을 보는 눈도 모두 이상했다. 왜 그랬을까? 민영은 이상스럽게 행동했던 강미희 때문에 편히 잠들 수 없었다. 소파에 파묻혀 새우잠을 자고 일어난 민영이 커튼을 열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곳저곳을 훑어보던 민영의 눈에 유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은 민영이 숙소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유진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멀리서 유진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민영이 조금 떨어져서 유진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나무 그늘을 지나 스키장 숲길로 접어든 유진이 작은 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민영은 여전히 유진이 남겨놓은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점점 커지는 발자국 소리에 유진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민영이 저만 채 서 있었다. 안 돌아오는 줄 알고 불안했어요. 태연스레 말하는 민영에게 유진은 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괜찮았어요? 유진은 대답 대신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유진을 바라보는 민영의 가슴이 시려왔다. 민영이 유진에게 다가섰다. 길 잃지 않고 찾아와준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이 민영이 내민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눈밭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남겨졌다. 한동안 유진의 손을 잡고 걷던 민영이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더니 꼭꼭 뭉쳐서 만든 눈뭉치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선물이요. 민영이 유진에게 눈뭉치를 던졌다. 엉겁결에 눈뭉치를 받아든 유진이 다시 민영에게 던졌다. 민영을 비껴서 멀어지는 눈뭉치를
다시 찾아온 민영이 그것을 다시 유진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밝게 웃는 얼굴로 민영이 한 손으로 눈뭉치를 자르는 신용을 하였다. 눈뭉치를 든 유진도 손바닥 위에 눈뭉치를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동강이를 냈다. 순간 부서진 눈 속에서 폴라리스 목걸이가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민영을 바라보는 유진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하얀 눈발처럼. 그런 유진을 바라보는 민영의 표정도 유진만큼이나 밝아졌다. 정말 아주 오랜만에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웃었다. 유진아, 누가 찾아왔어. 카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진에게 정아가 다가서며 말했다. 고개를 들어서 정아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통유리 너머로 박지영의 모습이 보였다. 면장갑을 벗고 나가는 유진의 모습이 굳어져 있었다. 우리 상혁이 입원했다. 찻집으로 들어선 유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박지영이 하는 말이었다. 유진은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다. 정리가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며칠 전에도 용국이 전화를 걸어와서 상혁이 많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었다.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기만 한다고. 거기다 회사도 그만두고 폐인이 될 작정을 한 것 같다며 유진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절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박지영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상혁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더 이상 상혁을 힘들게 하지 말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유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지영은 그런 유진을 보며 답답한 듯 눈물로 호소했다. 상혁의 얼굴을 딱 한 번만 보면 유진의 마음이 바뀔 거라며 마음을 돌려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고개를 숙이고 박지영의 말을 듣고 있던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죄송해요. 유진의 말뜻을 알아들은 박지영이 눈물을 거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독하게 구느냐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가버렸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다. 김 차장은 유진을 찾아온 상혁의 어머니가 자꾸만 맘에 걸렸다. 여기까지 찾아왔을 때는 좋은 일로 왔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카페 현장에서 사무실로 돌아온 김 차장은 서류를 뒤적이다 민영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느닷없이 친구가 키우던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동물이지만 10년 정도를 같이 먹고 자고 하다 보니 사람보다 더 죽이 잘 맞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렵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개를 키울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친구는 눈물을 머금고 아는 사람한테 그 개를 맡기게 됐는데 며칠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였다.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버린 거라고 말했다. 10년 세월 무섭지 무서워. 하물며 사람이면 오죽하겠어. 듣고 있던 민영이 서류를 덮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상혁의 어머니가 유진을 찾아왔었다고 말하는 김 차장은 민영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하는 것을 살피고 있었다. 유진 씨 어떤 거 같았어요? 골라봐.
1번 걱정이 된다. 2번 미안하다. 3번 자신감이 없어진다. 정답 없으면 말고. 민영은 사무실을 나왔다. 10년 세월이라. 김 차장이 했던 말을 되짚어 생각하던 민영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카페 공사 현장 앞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유진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유진은 어둑한 부분 조명 아래에서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다. 다가가 아는 척을 하려던 민영은 차마 다가설 수가 없었다. 유진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고 있는 민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울어도 울어도 울 일만 생기는 유진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민영은 발길을 돌렸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탄 민영이 밤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상혁이 입원한 병원이었다. 병실을 확인한 민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순간 민영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차마 눈뜨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한 몰골로 상혁이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옆에서 미움 그릇을 들고 한 술이라도 먹이려는 박지영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신음처럼 들렸다. 더는 상혁의 모습을 볼 수도 박지영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던 민영이 발길을 돌렸다. 민영의 마음도 아파 누워있는 상혁의 마음만큼 괴로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새삼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이렇게 괴로운데 유진의 마음이야 오죽할까 하는 마음에 민영은 마음을 다잡고 길을 재촉했다. 민영이 다시 스키장에 도착했을 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민영이 스키장의 어둑한 산책길을 홀로 걸어 올라갔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아 민영은 걸음을 멈췄다. 몇 걸음 앞에 눈을 맞으며 추위에 온몸을 막히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잠시 걸음을 멈췄던 민영이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민영의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오른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유진은 민영이 시키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제야 유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시간이요. 혼자 묻고 대답하는 민영의 표정이 담담했다. 민영은 상혁에게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다. 유진과 함께한 그 긴 시간이 너무도 부러웠다. 한꺼번에 두 걸음씩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유진이 상혁과 함께 지내온 많은 시간만큼은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 시간은 고스란히 유진과 상혁의 것이었다. 민영은 상혁의 얘기를 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진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다 뭔가 결심한 듯 물었다. 가보고 싶지 않아요? 고개를 가로젓는 유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민영의 마음이 너무 아파왔다. 그런 민영의 아픔을 아는 듯 내리는 하얀 눈이 민영의 얼굴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눈물로 변했다. 유진과 헤어져 방으로 돌아온 민영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두가 아픔을 겪고 있었다.
민영도 유진도 상혁도 모두 어느 누군가가 새로운 결정,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끝이 날 아픔임을 알기에 민영은 더 괴로웠다. 민영은 자신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유진이 고통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유진의 고통이 모두 자신의 고통이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라도 적어도 유진의 아픔은 줄어들 것이란 생각을 믿고 싶었다. 민영은 유진을 병원으로 데리고 갈 결심을 해야만 했다. 혹시 자신이 상혁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상혁을 본 유진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유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선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민영은 두려웠다. 유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10년 세월을 함께한 그들만의 그 무엇을 민영으로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기에. 목까지 차오른 아픔을 삼키며 민영은 다가오는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민영이 유진을 차에 태우고 가 도착한 곳은 상혁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 앞이었다. 당황한 유진이 민영을 바라봤다. 민영의 심경 변화를 이내 알아차린 유진의 눈이 어느덧 젖어들기 시작했다. 난 괜찮아요. 유진 씨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혹시 못 돌아오면요? 민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기는 했지만 유진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나 상혁이 얼굴 보면 민영 씨한테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유진 씨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민영은 애써 아픔을 감추며 유진이 운전석 천장에 붙여준 별 모양의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폴라리스 찾을 수 있죠? 유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 자신 때문에 민영이 안고 있는 슬픔과 쓸쓸함이 눈에 보이는 듯해 유진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 괜찮으니까 가요. 대신 돌아오는 길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죠?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아주 나중에라도 찾아올 수 있겠죠? 민영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돌아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유진은 민영을 두고 차에서 내렸다. 잠시 걸음을 멈춘 유진은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으며 빠른 걸음으로 병원으로 들어섰다. 유진의 뒷모습을 아프게 바라보던 민영의 눈에서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